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업치료사 김주리입니다. 네, 오늘은 뇌성마비, 편마비 아동에 대한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저의 치료 영상이고요. 사실 길게 찍어도 너무너무 부족한데 좀 잘 간추려서 팩트만 좀 전달을 잘 해보도록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특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조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마비 아동이고요. 오른쪽으로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동이에요. 그리고 심장 수술을 했었었고, 그리고 현재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고관절도 수술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그 밖에 많은 개인정보는 조금 밝히지 않을게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네, 이 정도만 조금 하고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CP 헤미플레지아 아동은 되게 중요한 게 딱 이거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 하나는요. 편마비 아동의 특징적인 건데 예민해요. 되게 예민해요. 개월수를 무관하고 되게 예민합니다. 36개월, 40개월 정도까지는 정말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요. 근데 조금 이제 큰 해미 아동들은 무언가를 처음 보는 환경이나 처음 보는 태스크를 쉽사리 도전하지를 못합니다. 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우리의 좌뇌와 우뇌에 있어서 어떤 한쪽 대뇌 방구 쪽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 출혈이 됐든 뭐 경색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어떤 컨트롤 루프라고 하는 신경 경로도 왼쪽과 오른쪽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게 집중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 조절. 우리는 변형계 시스템에서 이게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구조적인 변화와 성장과 발달을 거쳐서 변형계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조절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인 건데 결국에는 변형계 시스템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 있는 이 델피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억제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다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기분 좋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슬프고 화나고 싫고 막 이런 조절이 잘 안 되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예민한 아동이기 때문에 나에게 느껴지는 어떤 좌절적인 거, 싫은 거, 예민한 거, 불편한 거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뭐냐면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보여지는 건 똑같은데 들어오는 센서리 정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리 채널을 오픈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게 OT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거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거는 진짜 기본적인 거고요. 이 네 번째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건 보호자도 아셔야 되고 치료사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뇌와 우뇌에 대한 어떤 조절이 어렵다 보니 한쪽에서 호르몬 밸런스가 잘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뇌가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뇌전증이에요. 그래서 편마비 아동은 콜티컬 레벨, 대뇌 피지를 사용하는 그 억제 호르몬을 사용을 하는 센서리나 환경이 닥치게 되면 그 호르몬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경기나 연축이나 뇌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료사들이 편마비 아동들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 영역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센서리도 제가 콜티컬 레벨의 센서리를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코멘트도 콜티컬 레벨의 코멘트를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예쁜 손 써야지, 이 손으로 잡아야지, 손가락 접혀봐, 팔 더 들어봐, 여기 봐야지, 집중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콜티컬 레벨의 억제 호르몬을 건드리는 코멘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어쨌든 어라우절 레벨을 조절하는 게 좀 힘들 거고 그리고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아직 경기나 뭐 연축을 하지 않고 있는 너무너무 다행인 편마비 아동들은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내 아이가
지금 현재 편마비라면 지금 당장 경기를 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삼성병원이나 뭐 신촌세브란스나 고대구로나 뭐 이런 쪽으로 대기를 좀 미리 걸어 놓으세요. 그게 뭐 2년 후든 3년 후든 그때 가서 안 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 한 만 12세 이상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뇌전증은. 네. 그래서 꼭 대기를 꼭 걸으세요. 이왕이면 서울병원으로. 어차피 지금 당장 갈 거 아니니까 멀리 보시고 큰 병원에 있는 곳으로 좀 대기를 좀 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치료사들도 잘 보셔야 돼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항상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해미 아이들은.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해미 아동을 치료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른쪽을 쓰기 어려워하는 아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되게 예민한 친구였었어요. 제가 본 지 3, 4년 됐는데 엄청 예민해요. 옆에서 숨만 쉬어도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지금 현재 놀이랑 뭐 시지각이나 이런 수업을 받으면서 진짜 신기하게도 예민함이 좀 많이 적응이 좀 되긴 했어요. 손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물론 발달해서의 어떤 과정이긴 하겠지만요. 네. 그리고 사실 근래에 들어서 인프루브가 너무너무 잘 나왔고 제가 욕심이 나는 친구라서 찍은 거고요. 보호자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앉는 모습 보셨나요? 네, 보통 해미 아동들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다리를 쓰는 걸 좀 더 편해하기 때문에 다리의 움직임이 좀 더 많고요. 표현도 다리로 많이 해요. 발로 민다던가 발로 걷는다던가 누워서 발로 싫다고 쿵쿵거린다던가 다리의 근육이 조절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었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대표적인 세미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것 중 하나예요. 텍타일이 예민합니다. 텍타일은 콜티컬 레벨의 센서리예요. 네, 구르기 보셨나요? 구르기도 보면 한쪽으로만 굴러요. 일단 해미아동들은 구르기를 한쪽으로만 구르다 보니 축이 무너져 있어요. 해미의 숙제 1번 뭐예요? 미드라인이에요. 2번 숙제 뭐예요? 어텐션이에요. 네. 1번 숙제가 미드라인인데 이게 미드라인이 구르기를 양쪽으로 하면서 구르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이런 축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아동은 축이 좀 틀어집니다. 해미 아동들은 한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내가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 컵을 주었고요. 컵 안에 드는 구슬이죠. 저한테 치우래요. 또 뭘 달래요. 뭘 또 율버거스를 줬어요. 싫대요. 치우래요. 손수건으로 코를 닦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요. 막, 뭐, 진짜, 이것도 택탈이잖아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보통 헤비 보신 선생님들 다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얼굴 건드리는 거. 그리고 지금 소매도 너무 불편해요. 사실 지금 계속 저한테 손을 잡고 오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이제 헤비 아동들이 많이 보여지는 건데, 휴지 닦을 때 보이시나요? 휴지 닦을 때 보면은 막 완전 건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막 난리 나죠. 막. 싫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네. 제가 오른쪽 발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안 갖고 와요. 싫대요. 찡그려요. 오른쪽 손으로 얼굴을 살짝 이렇게 스치는 모습 보이죠? 요것만 봤을 때는 어쨌든 완전히 안 쓰진 않는 아동인 거예요. 손으로 저를 계속 끌어가는데 이게 저보고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왜? 네가 내려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내려오려고 합니다. 네, 역시 도는 것도 왼쪽으로 돌고 그리고 해미 아동들 이 걷기 직전의 아동들 보면 공통점이 잘 쓰려고를 안 해요. 약간 슬라임처럼 흘러내려오죠. 그런데 지금 이 아동 한 손 잡고 걷습니다. 혼자서도 쓰기도 하고요. 요때가 정말 제가 욕심 많이 났을 때 했던 아동이에요. 오른쪽 손은 떨어져 있고 왼쪽 손은 올라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 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이제 의자 왼손과 오른다리 네 사이드로 가죠. 사이드로 지금 현재 모빌리티를 하고 있고 축도 틀어져 있는 모습 보여요. 수건에다 괜히 화풀이를 하고 저한테 다시 옵니다. 나 좀 내려달라고.
아,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러냐고, 오늘. 이러고 있어요. 아, 진짜. 수건에다 또 화풀이 한번 또 하고. 아,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발로 쿵쿵쿵쿵 때를 쓰고 난리가 나요. 그럼 제가 부바 스텝을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베스티블에 작업을 주거든요. 근데 또 잠깐 가만히 있다가 아, 뭐야 별거 없잖아 하면서 또 화를 냅니다. 이 아동이 또 다시 롤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합니다. 우와, 근데 너무 불안하죠? 발끝 보셨나요? 어휴, 어쨌든 우리 아동의 장점은 오른쪽을 완전히 안 쓰는 아동은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장점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을 완전히 안 쓰는 아동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구르기도 어쨌든 필요하다면 하는 아동인 겁니다. 그렇지만 등밀이나 뭐 누워있는 자세를 더 편해하고 누워서 발을 쿵쿵쿵쿵 거리는 모습이 더 많다는 거. 이것도 보시면 축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 아동의 축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웨이트가 어디에 많이 있을지. 왼쪽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을 기준으로 왼쪽을 봐요. 이렇게. 자, 웨이트가 가는 방향으로 눈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뇌성마비 아동들은 전부 다라기보다는 많이들 보여지는 모습 중 하나가 웨이트가 가는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웨이트가 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웨이트와 모빌리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를 응시하고 어느 쪽을 쓸 것이냐에 대한 그 구별이 어렵습니다. 뇌손상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아동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여기까지 하고 아동은 어쨌든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가장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움직임을 먼저 들어가는데 이것을 너무 싫어한다면 측면부터 들어가셔도 돼요. 왼쪽 어깨,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왼쪽 어깨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먼저 약간 트위스트를 주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테럴 플렉션, 말 그대로 측면에서의 굴곡과 익스텐서의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고 아동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약간의 트위스트를 간접적으로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트위스트가 룸바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트위스트는 소라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추의 스파인이 어디까지 돌고 있는지를 체킹을 하시면서 가이드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양쪽 다 진행을 하고 센서리 체킹을 했을 때 아동의 반응 속도가 양쪽에서 일어나는 게 같다면 이제 시팅의 자세가 준비가 된 겁니다. 일단 아동이 엎드려서 스파인에 대한 모빌라이제이션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이제 헤드에 있는 이 모바일적인 어떤 움직임까지 스파인을 다 풀고 나면 이제 숄더에 대한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액티브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을 뒤로 가져가면 앞으로 가져오는 것부터 이게 미드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바디 스킴이나 이런 것들 접근을 하실 때는 잘 쓰는 손을 먼저 하시고 쓰기 어려워하는 오른쪽 손을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끝나고 나서 캄다운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화는 나요. 근데 이거 화난 게 제가 다리를 들어서 그래요. 불안해서. 휴지로 얼굴을 닦는데 피하지 않아요. 해미아이들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네, 스스로 진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눈빛도 달라지고 주변을 살펴보고 선생님에 대한 긴장을 합니다. 제가 밀버거 소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싫어요. 잘 쓰는 손부터 밀버거 프로토콜이 들어가게 됩니다. 컴다운을 하고 바디 스킴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센서리예요.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게 프로프로셉티브가 페인하고 같은 루트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프로셉티브 센서리를 통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미 아이들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자극을 통해서 아동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똑같다
라는 것에 대한 매칭과 눈으로 보여지는 거를 이건 내가 해가 되는 자극이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매칭을 들어가게 돼요. 프로프리셉티브는 서브콜티컬 레벨의 센서리예요. 브레인스템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쓰는 손, 쓰기 어려워하는 손 같이 매칭해서 주고 다리 또한 똑같이 제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발끝, 손끝에는 GTO 자극을 강하게 줘요. 강하게 줘서 이 아동이 나의 어떤 텐션에서 끝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면서 프로토콜을 제공을 합니다. 네, 발가락의 움직임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발가락에 어떤 GTO 센서리를 자극을 하고 스스로 발가락을 펴보고 구부려보고 움직여보게끔 이끌어 나갑니다. 손 또한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에서 긁는 그라슬 리플렉스를 만들기 위해서 긁는 모습과 익스텐서를 셀렉티브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윌버그 프로토콜을 씁니다. 손가락 피는 모습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주는 첫 번째 장난감이 웨이브 드럼이에요. 이것도 고유계 센서리입니다. 이제 거부 없어요. 바로 두 손 잡아요. 그쵸? 네. 이게 해미아이들은 예쁜 손을 써야 된다는 걸 콜티칼 레벨로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OTPT는 서브콜티칼로서 아동의 어떤 그 액티브한 스스로 하는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웨이브 드럼은 소리가 나죠. 고유계제가 강해요. 떨어뜨려요? 발밑에 들어오는 간접적인 고유계 자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웨이브 드럼은 한 손으로 들기엔 좀 커. 크기도 커 보여요. 근데 무겁진 않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리 위에 수건을 올려놓는데 이거는 텍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워. 예민해 싫어. 치워.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처음에 줬던 컵에 들어있는 구슬을 줍니다. 아동이 쉽게 도전을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잘 쓰는 쪽 손에 어떤 구슬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않아요. 처음처럼 치우라고 하진 않아요. 구슬을 보여주자. 웃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최대한 저의 스킨의 자극이 없이 구슬만 느낄 수 있도록 손바닥 안에 구슬을 주고 아동은 잡고 떨어뜨리고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작은 성취감인 거죠. 처음에 관심 없었던 그 플라스틱 구슬이 들어있는 통을 잡고 스스로 떨어뜨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흔들고, 근데 제가 이게 그냥 손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통에다 넣은 이유가 이것도 간접적인 프로프로셉티브예요. 간접적인 진동. 그리고 이제 소리가 들리죠. 손은 소리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터리로 어텐션을 끌고 고유계 자극으로 유지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 통 안에 콩을 넣었었고 이걸 잡고 떨어뜨리는 그래스를 만든다던가 시지각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놀이를 만들기 위해서 줬었던 태스크예요. 되게 좋아하는 태스크입니다. 애장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아동은 구슬이 들은 통을 가지고 놀고 여기서 제가 눈앞에서 간접적인 태스크를 줘요. 그리고 떨어뜨리죠. 아동이 여기서 한번 놀래요. 그쵸.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어텐션 유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주얼 필드 자체가 아래로 많이 내려왔어요. 위에서 아래 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구슬이 떨어지는 걸 보고 위에서 아래 트래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필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래 다운워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입도 자연스럽게 다물게 되고 네 재미도 있어요. 제가 눈앞에서 파란색 수건으로 어떤 필드를 다시 좀 넓게 제공해주자 아동이 왜 안 나와? 호기심은 갔는데 안 나왔죠. 처음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되게 안정화되어 있고 누워서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다리도 편해 보이고 네 여기서 일어나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건 물론 잘 쓰는 쪽 손으로 지지를 해서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쓰기 어려워하는 쪽으로 라이팅 리액션이 나오면서 오른쪽 손에서의 어떤 합류, 익스텐서 패턴으로 합류, 웨이트를 옮기면서 합류했었던 모습이 보여져요. 다리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뒤로 내려오는 모습에서도 보면 오른쪽 손이 합류를 해서 밀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때 어이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발끝으로 지지면을 찾아서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섰죠. 아동은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잘 쓰는 손이긴 해요. 손을 들고 아빠 아빠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웨이트가 쓰기 어려운 오른쪽으로 지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잘 쓰는 왼쪽 손이 더 가벼워져서 보여지는 내가 쓰는 방향을 쳐다보고 웨이트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아동은 처음보다 돌아보거나 움직임을 가질 때 오른쪽의 웨이트를 조금씩 주기 시작합니다. 서 있는 모습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시메트릭한 것도 중간에 무너지긴 하지만 다시 빌드업, 다시 빌드업 하는 모습 보여지고 이 아동은 지금 저한테 오기 위해 옆으로 걷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 옆으로 걷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헤비 아동들은 옆으로 걷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나중에 걸을 때 얼마나 예쁘게 걷느냐가 달려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이렇게 아동이 오른쪽에 사실 오른쪽으로 옆으로 걷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잘해요. 근데 왼쪽으로 옆으로 걷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웨이트가 더 많이 가거든요. 오른쪽으로. 겁이 많은 애미 아이들이 이렇게 옆으로 걷는 코너링을 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본인의 성취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이 아이가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아동은 네, 오른쪽으로 체중을 지지하고 벽을 핸드 서포트로 푸시를 해서 문을 눌러서 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여지고요. 일단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해미 아이들이 사실 치료가 많이 어려워요. 일단 보호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뇌출혈이 있었다, 뇌경색이 있었다. 그런데 뭐 MRI 추적 관찰 결과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진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물었다 이거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재활은 필요합니다. 일단 뇌 손상이 있었다라는 건 움직임의 조절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세틸콜린이 억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 해미 아이들을 보면 처음에 어머님들이 잘 모르세요.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아동이 약간 비대칭하게 시작하면서 아시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출혈이나 경색에 대한 어떤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면 재활치료를 조금 빨리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2개월 이전에 한 3, 4개월 때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해미 아동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일단 진짜 많이 울어요. 진짜 많이 예민하고 조절이 되게 힘들어요. 그 조절이라는 건 감정 조절뿐 아니라 먹는 것도 힘들고요. 자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생존하고자 하는 모든 필요에 대한 조절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잘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게 콜티칼 레벨, 말 그대로 뭔가 억제를 시키는 어떠한 그런 센서리를 주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사라면 콜티칼 레벨의 센서리와 서브콜티칼 레벨의 센서리를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해미 아동들은 어텐션이 중간중간에 깨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기다려야 된다. 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민한 아동일 수밖에 없다. 예민한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민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불편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나 새로운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아동이 많이 거부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다림, 스스로 컴다운하는 시간을 조금 줘야 한다. 감정을 참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분출을 시켜야 한다. 라는 걸 좀 강요를 좀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해미아동 치료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요. 뭐 치유 치료는 없기는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희망적인 건 이 아동의 움직임을 보고 이 아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을 보고 그리고 이 아동이 좋아하는 취향을 찾고 그리고 이 아동이 조절이 돼가고 있고 라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리고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를 가는 과정이 힘든 거지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이들 맡고 계시는 치료사 선생님들 많이 믿어주시고 선생님들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만 해도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되게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중교육을 통해서 슈퍼바이저를 드리는 그런 어떤 유료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관심 있으시다면 참여해 주시면 제가 과외급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보호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교육도 참석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보호자 교육은 강의안을 받지 않는 이상은 무료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제가 여기 저희 치료실에서 제가 하는 치료를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건 치료사들 대상이고요. 명문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보호자 교육용은 아닙니다. 치료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집담회도 참석해서 저랑 같이 인맥 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